번째 발표는 주주 환원,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남우 회장, 네, 이쪽으로. 네, 이남우 회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및 노무라 홍콩 아시아 고객관리 총괄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소개받은 이남우입니다. 제가 긴장을 했나 보네요. 우리 딴 데 쪽으로 가고 저도 이제 오늘 이게 첫 발표가 아니고 요즘 이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관심이 국제금융사회에서 있어서 아마 매주 몇십 외국 투자가 팀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도 조선호텔에서 그 미국의 뭐 가장 큰 투자가인데 C 모사 임원들이 다 오셔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5월달에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마 기업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정부가 뭐 법으로 제정을 하고 정책으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영원한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제 일본이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미국 C 운영사 임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일본은 요 정도 지금 앞서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여러 투자가들 만나보면 이만큼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모든 거의 일본 기업은 진심으로 주주를 생각하고 뭔가 주주한테, 왜냐면 주주가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전개가 돼서 우리가 축구는 일본한테 져도 이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건 일본한테 절대로 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겠지만 일본과 격차는 지금 더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 얘기를 한 1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보통 언론은 잘 아시는데 기업에서 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테니까 이제 저희는 한 100여 명 되는 전문가 집단이고 비영리이고 상근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뭐 한 99명이다 비상근이고 그래서 한 5, 60명이 금융 전문가, 우리나라의 독립 자산운용사 지배주주나 CEO는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0명 정도는 이제 변호사분들. 왜냐하면 결국 거버넌스, 그러니까 저희는 지배구조라는 표현보다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면 결국 법제도가 변해야 되는데 이제 저같이 마켓에 지금은 저는 이제 학교에 있지만 원래는 이제 증권사를 대표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해요. 입법화 과정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변호사들이 필요하고 한 10명 정도는 학계분들. 그래서 되게 진심을 가진 우리나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자본시장 발전을 꾀하는, 결국 뭐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 모두 좋은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것을 도모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다. 한 4년쯤 됐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 환원이 나아갈 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앵커 의원께서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제가 30년 정도 이 금융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쓰는 자료인데 첫 직장이 이제 대우증권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와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증권회사였고, 그다음에 영국계 회사 있고, 뭐 JP 모건, 미국에서 제일 큰 금융기관, 홍콩에서 리저널 역할을 90년대 했었고, 쭉 해서 이제 제가 뭐 미국의 3대 증권사였던 골드만,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가 3대 증권사였는데 이제 금융위기 때 망할 찰나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구해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장 생활은 제가 노무라 홍콩, 그러니까 노무라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아시아 와 유럽을 인수했는데 이제 그 오퍼레이션의 일부 사업부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9개의 금융기관을 다녔어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괜찮은 데고 제가 뭐 해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직장을 옮겼는데 간판을 그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일까요?
9개 그 당시에는 뭐 티어 1 회사를 제가 다녔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삼성, 현대차 같은 데를 다녔는데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3군데입니다. JP 모건, 삼성증권, 노무라. 나머지는 자의반 타의반 다 간판을 내렸어요. 그게 그만큼 금융이 변화무쌍하고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부침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그 금융위기도 겪었죠. 그래서 이제 메릴 린치 같은 데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한 거지만 메릴 린치 한 회사의 총 자산이 대한민국 GDP만큼 컸어요. 1조 1,000억 달러. 31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도가 안 날 수가 없죠. 조금만 뭐가 사고가 나면 레버리지가 크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많은 위기, 나름대로 그때 좋은 회사들, 금융기관 9개 중에 3분의 2가 간판을 내리고 뭐 미국 그 최고의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이러한 뭐 부도 운명을 처해서 이제 결국 그 시중은행, 한국으로 치면 뭐 KB나 신한 같은 데가 구해줬는데 그런 그 위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모럴 해자드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경영진이 한국의 거버넌스 문제랑 미국의 거버넌스 문제는 틀리죠. 미국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단기 업적주의에 빠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높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독, 감시, 모니터링을 이 사회가 못해서 이제 그런 거고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이슈는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하여간 가장 큰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건 제가 어제도 어디 대학원에서 이제 뭐 금융기관 파산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모든 그걸 따져보면 그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 지배구조가 중요하고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것은 정립된 이론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연대에서 뭐 대학원 학부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지만 이게 뭐 경제학이나 재무학 같이 딱 정해진 이론이 아니고 애플이 거버넌스가 되게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애플의 그 거버넌스 그대로 삼성전자에 그 갖다가 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거버넌스 세계에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 바이블 성경처럼 받드는 이거를 그 우리가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OECD가 발표하는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은 거버넌스가 뒷받침이 되고 거버넌스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지배주주건 외국 주주건 국내에 있는 일반 주주건. 근데 이번 주에 외국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얼마 전에는 20명 그룹을 만났는데 요즘 주총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굴지의 L그룹의 모 회사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는 데입니다. 큰 주주인데 주총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여러 서류를 요구하고 근데 IR 담당 팀장은 이 사람이 큰 주주인 거 아는데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안 오면 좋겠다. 우리 아무런 영어 자료 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모든 서류를 다 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주총이 그 참석 노티스만 보여주면 들어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훨씬 많은 서류를 갖춰야 되고 통역사, 미국 사람이니까 통역사를 데려가려니까 통역사는 주주가 아니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3대 기업, 5대 기업의 대표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는데 이것이 주주를 대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영어로는 equal treatment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OECD가 정하는 6가지 그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가 잘 행사되도록 회사가 경영진이 이사회가 노력하는 게 그 양대축의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상식적인
아이고 제가 뭐 주권을 등록하고 양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에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왜냐하면 주총에 참석한, 그러니까 주총에 참석해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으려고 주주가 L 모 회사를 방문했는데 외국주주라고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토픽인 주주환원. 그러니까 주 회사의 자산, 현금, 유형자산, 이익, 배당 모든 것은 n분의 1로 비율대로 주주가 원래 갖고 가는 거예요. 지배주주가 20% 지분이 있으면 현금은 20%는 지배주주 거고 나머지 80%는 일반 주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게 하는 게 좋은 거버넌스다.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 하면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주주를 공평하고 똑같이 대하는 게 하나고, 다른 것은 우리가 OECD, 그러니까 요것은 영어로 된 영문판을 PDF에서 쳐보시면 나오고 한국은행이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판은 이제 번역이 안 됐지만 이제 그 전에 것은 한글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런 대여섯 가지 주주의 권리가 잘 행사되도록 회사가 신경을 쓰는 게 좋은 거버넌스다. 근데 이제 우리 주주환원의 기본이라는 것은 한 걸음 이제 물러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사회이사를 6군데를 했고 지금도 2군데를 하는데 회사 이사회 의장, 사회이사 아니면 CEO, 대표이사가 나는 막 경영을 열심히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우리 회사의 주주가 3년, 5년, 10년 우리 회사 지분을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느꼈을까? 아니면 어떠한 식의 리턴이 나왔을까? 그걸 생각해 본 분이 없어요. 제가 보통 이사회 처음 가거나 인사드리러 가면 대표이사한테 10년 동안 제가 다음 보여드릴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 주주 입장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주주 중심으로 경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주주환원의 시작은 우리가 그 지배구조의 그 가장 위에 있는 주주, 회사의 주인과 주주가 이제 바빠서 상근을 못하니까 이사회 멤버를 뽑아서 경영진이 일상적인 그 경영을 하는 사람에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그 전문적인 지식 식견을 갖고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게 이사회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 축이 세 개가 한 팀이 원팀이 되도록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기업 거버넌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고 주주환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그 모 대학원에서 그 저녁 때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분도 이제 5대 그룹의 그 재경팀에서 오신 분인데 주주환원이 너무 막 힘든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주환원은 주주환원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건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고 캐시플로우가 수반이 되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수반된 투자라고 돈이 남으면 그것을 주주환원을 해서 그것에 가장 이상적인 옵티멀한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거지, 내가 주주환원만 딱 띄워놔서 배당을 얼마를 할까, 자사주를 해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건 틀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주 관점에서 주주가 지난 3년, 5년, 10년 동안 어떠한 리턴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의 그 리턴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되게 고민하고 그것의 공식의 하나의 변수가 주주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고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토탈 쉐어홀더 리턴, 총주주 수익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주가 받는 것은, 배당을 주는 회사는 배당 수익이죠. 요거를 쭉 더해서 연율로 계산을 하면 지난 3년, 5년, 10년 동안 주주가 받은 토탈 리턴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현대차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보통 주주의 12개월 토탈 쉐어홀더 리턴은 일단 매분기, 현대차가 이제 분기 배당하잖아요. 매분기 받는 배당과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동안 그 주가 변동폭을 연율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여전히 우리가 뭐 선진국이지만 금융시장은 아직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에서는 10% 이상의 토탈 셰어홀더 리턴을 줘야 돼요. 그게 주주한테 주는 어떤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나오고 주주들이 전 세계 투자가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뭐 관여하는 회사들은 TSR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주주는 배당을 1, 2% 받았지만 주가는 계속 빠졌으면 주주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주주 환원을 논의를 해야지 전체 뭐 주주 환원만 따로 띄워놓고 보는 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되게 쉽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를 치면 이제 이런 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데이터는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 12% 올랐고 배당 수익률이 1.9%였어요. 그러면 토탈 셰어홀더 리턴은 14%. 좋았는데 최근 요거를 이렇게 롤링을 시켜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10년을 보면 TSR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면 경영진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가 우리 주주들한테 TSR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성장의 문제인지 우리가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거의 문제인지 아니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문제인지 그걸 제일 따져보는 게 이사회의 할 일이고 CEO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네이버는 뭐 성장성이 더 높았어요. 한동안 이것도 이제 같은 10년 동안 TSR을 보면 17%. 근데 네이버는 미국의 빅테크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줘도 됐고 이익의 성장이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1대1의 관계는 아니지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상쇄가 됐는데 뭐 네이버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주가가 더 둔화가 됐고 네이버의 주주는 과거 3년, 5년, 10년을 보면 아주 형편없이 물론 플러스긴 플러스지만 TSR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사회 멤버들, 사내이사가 사회이사의 가장 큰 고민은 대표이사와 함께 이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성장을 통해서 주주한테 돈을 줄 것인지 네이버도 쌓여있는 돈이 꽤 많으니까 주주 환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금융주들은 최근에 많이 좋습니다. 요거는 2020년까지 그 전에 10년을 보니까 TSR이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주가가 2011년 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 빠졌고 배당을 2.4% 줘서 실제 TSR은 매년 마이너스 1%였습니다. 근데 이건 최근에 10년으로 롤링을 해보면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좀 많이 증가시키고 자사주 소각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과연 옛날에는 신한의 이사회 경영진이 TSR을 갖고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할 사회이사면 그 사람은 솔직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뽑아줬는데 주주 입장에서 이런 걸 고민하고 토론하고 경영진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과연 얼만큼 제대로 된 사회이사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TSR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뭐 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장 정통의 방법은 설비 투자, R&D, M&A 셋 다 성장을 이루는 축이고 모두 다 현금이 캐시플로우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익의 성장을 만들고 주가 상승을 만드는 게 가장 정통의 방법이고 다른 것은 이제 주주 환원의 관점에서는 배당을 높이는 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안 하면 기회비용만 생기지 절대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특정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를 쓰는 것은 그거는 거의 배임에 미국 같으면 배임이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상장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증가 안 해도 EPS가 늘고 그 다음에 뭐 차입금을 줄이거나 우리나라 뭐 리테일 업종 같은데 차입금이 10조가 넘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차입금을 줄이거나 비용 절감을 해서 EPS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결국 거버넌스가 이 회사 좋아진다.
시장에 신뢰가 있다. 이건 뭐 1년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애플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5년, 10년을 해야지 시장의 신뢰.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 이번에 많이 찾아오면 한국이 뭔가 변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많이 그 잘못 자기가 오해를 하거나 속았다는 표현도 씁니다. 속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을 믿을 수 있는가? Can we trust them?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신뢰가 근데 하여간 오랫동안 잘하셔서 쌓이면 valuation이 re-rating. 그러니까 우리 회사 퍼가 10배이던 게 15배가 20배가 되면 그 엄청난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저희 포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경영권 방어가 뭐가 필요한 게 아닌가, 행동주의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고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는 좋은 이익을 내서 시장의 신뢰를 받아서 계속 제가 틀리네요. 시장의 신뢰를 받아서 밸류에이션을 높이면 아무도 그 회사를 공격하거나 그 회사의 행동주의자가 지분이 매집할 여지가 없어요. 미국의 빅테크가 애플이 엔비디아가 알파벳이 아니면 메타가 누가 경영권 뺏어갈까 봐 걱정합니까? 그냥 우리는 정통으로 생각하면 돼요.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법은 좋은 이익을 내고 번 돈을 주주 환원을 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면, 높은 주가를 만들면 아무도 그 주가에 그 기업을 지분을 사서 흔들면 돈을 벌 수 있는 업사이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가장 정통의 방법이어서 다른 그 기형적인 방법, 뭐 보이슨필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실제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애플 얘기를 드리면 애플은 2012년, 13년에 이제 행동주의적 펀드, 유명한 헤지 펀드들이 팀 쿡을 엄청 괴롭혔어요. 당신은 현금이 100조 원이 넘고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건데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팀 쿡이 처음에는 그런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았는데 한 3년, 4년 거의 뭐 개인 지도 비슷하게 칼 아이컨하고 데이비드 아이언혼이라는 그 아주 그 걸출한 월가 헤지 펀드들의 교육을 받고 이게 회사는 진짜 버는 돈,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다 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을 해서 실제 보면 애플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2022년 같은 데는 한 50조 원을 주주 환원을 했어요. 배당 자사주 매입한 거 다 소각하고 순이익의 한 90%쯤 됩니다. 투자를 엄청 하고 나서도 이만큼 캐시플로우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금년에도 그러니까 요건 2022년이고 2023년은 조금 이익이 절감했지만 이때에도 한 30-40조 원을 주주 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장에 신뢰가 쌓여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누가 애플을 지분을 매입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올바른 경영이고 그게 좋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주가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2011년부터 21년까지 보면 회사 순이익은 166%가 늘었어요. 총 합. 그런데 매년 3-4%를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다 보니 주당 순이익은 300%가 늘었고 시장에 신뢰가 생겨서 퍼가 13배이던 게 30배가 되니까 PER이 올라갔죠. 그래서 주가는 9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 기업 계시는 분, 상장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주주환원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주주환원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주의 토탈 쉐어홀더 리턴에서 우리가 어떠한 컨비네이션을 주주한테 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설비 투자, R&D, 현금 M&A는 현금의 지출이 수반되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의 그 방법이죠. 되게. 그래서 잘 되면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주주한테 좋은 거고 배당도 마찬가지죠. 이건 단기적인 주주한테 직접 주는 거고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주주한테 리워드를 하는 거고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소각을 해야지 모든 주주한테
공통적으로 균일하게 혜택이 간다. 소각을 안 하면 지배주주한테만 혜택이 가죠. 왜냐하면 경영권 방어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관점에 있어서 성장 대 직접적인 단기 리워드, 성장은 3개의 축이 있고 단기 리워드는 2개의 축이 있는데 이걸 결국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님도 다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배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GM의 그 CEO가 메리 바라라고 아주 걸출한 여장부예요. 여성 CEO고 월가에 존경받는 분인데 2021년에 이분이 전격적으로 우린 투자 니드가 전기차 미래 자동차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우리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항의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머추어 성숙된 시클컬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을 원래 많이 주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 배당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주주한테 퍼서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배당을 안 하고 주주 환원을 안 하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회사에 현금을 쌓아두는 건 아닌 거죠. 그 현금은 비율대로 n분의 1대로 일반 주주 목도 있으니까. 반면에 작년 말에는 메리바라가 우리 그 투자를 좀 일시적으로 줄이고 전기차가 좀 둔화되니까 100억 달러, 13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 현금을 쓰고 그 현금이 모든 주주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지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버넌스고 좋은 주주 환원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꼭 해야지 설비 투자, R&D, M&A, 배당은 모든 것이 현금의 지출이 요구되는데 모든 주주한테 지분율대로 n분의 1대로 공평하게 혜택이 가는데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지배주주만 혜택을 보고 일반 주주는 소외가 되니까 모든 주주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여기 보면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뭐 M&A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거를 이렇게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분기별로 연별로 트래킹을 해서 이것을 경영진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선진 회사에서는 당연히 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그 돈이 남으면 배당 아니면 그냥 그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대신 우리가 무조건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높은 가격에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높은 고평가 수준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것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이제 메타가 작년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그 모 회사가 경영이 살아나면서 자사주 매입을 2022년에 회사가 주가가 엄청 안 좋았을 때는 공격적으로 샀었어요. 그때는 한 28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해서 다 소각을 했고 한 35조 원을 한 거죠. 작년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한 200억 달러, 한 7, 8조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회사의 오퍼레이션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번 돈보다 더 많이 회사 이익보다 더 많이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서 이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것이 주주 환원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고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사주 매입을 하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는 것은 안 좋다고 결국 이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내리는 거거든요. 한국은 이제 경영진이 숫자를 주면 이사회에서 그냥 도장을 찍는 양식인데 이사회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통과가 안 돼요. 뭐 다른 그 방법을 쓰면 배임으로 다 소송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 상법 개정을 원하는데 보통 우리 거버넌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사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그 충실의 의무에 되게 충실해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데 이게 이제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보면 미국은 쭉 꾸준히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조금씩 줄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은 늘어나고 자사주는 꽤 변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캐시플로우가 안 좋을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할 여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또 그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주주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꾸준히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남은 돈은 다 주주한테 돌려준다. 이제 그런 원칙이 잡혀져 있고 그게 이제 좋은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저희 포럼도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그 정부하고 이제 그 뭐 양쪽 그 정치인들한테 그 이제 자사주 그러니까 밸류업이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되게 논란이 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우선순위가 높다고 당장 실현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팩트가 큰 거일수록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외국 투자가가 가장 기대하는 거, 어떻게 보면 회사의 펀더멘털 밸류의 가장 큰 것은 그 자사주 매입한 거. 그러니까 실제 회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죠. 그것을 즉시 소각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을 몇 달 이내에 소각을 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주주 친화적인 건데 이제 그게 정착이 되면 좋고 실제 대만 같은 데는 그 과거 97년 이후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데들은 법인세를 높이는 약간 강제적인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주주들 환원하는 배당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도 결국 기업이 해야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마켓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팔을 비트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효과는 있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숫자는 좋아지지만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 받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저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남우 회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이 거버넌스 개선으로 주식 밸류에이션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